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서 당청 간 사이좋게 가자고 하면 되겠냐며 당대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에서 친박과 비박계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친박계는 졸속 월권 협상이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정당 정치를 포기하는 이런 형태의 경선 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상 야당의 공천룰을 수용한 것이라며 김 대표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노, 몰이용, 공천 룰이었습니다. 그게 다시 재포장된 게 안심전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친노의 룰을 우리가 사용한다? 친박계의 파상 공세에 맞서 비박계는 과거처럼 밀실 공천을 하자는 거냐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방식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대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천룰을 논의할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개파 갈등은 봉합된 듯한 모습이지만 청와대와 친박,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의 힘겨루기 속에 본격적인 공천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한 김무성 대표. 지난해 중국 방문길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고개를 숙였고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석 달 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 때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뜻에 따랐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줄곧 타협을 선택해왔는데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아웃복싱 스타일이란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 차례 의원총회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추인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공천룰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청와대 반발의 명분도 없다는 판단 속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략공천은 내가 있는 한 없습니다. 지난 2005년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인연을 맺은 이후로 10년간 애증사를 그려온 김무성 대표.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는 인연을 이번에도 이어갈지 아니면 차기 권력으로서 독자 노선을 구축할지 선택의 기로 했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의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따라 유로6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입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유로5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의 차종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로5는 2009년부터, 유로6는 지난해부터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주요 차량의 검증이 전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지난달 초 판문점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남북은 이달 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주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해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남과 북은 각각 이산가족 250명과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는 등 이산 상봉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지난 8.25 합의에서 남북은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에는 남북 종교인 평화대회 개최를 위한 종교인들의 실무 접촉이 개성에서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 북한이 제안한 대로 이달 중순쯤 금강산에서 남북 종교인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제는 북한 노동자 단체인 직업총동맹과 우리 측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개성에서 만나 이달 하순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를 여는 문제를 놓고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도 현재로선 개최가 불투명하지만 이달 중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비난은 불가피하고, 이에 북한이 발끈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또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카드를 내려놓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바마 시진핑 간 미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유엔 총회 연설과 지난달 2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정상급 또는 외교장관급에서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反对任何可能导致半岛紧张局势以及违反联合国安理会有关决议的行动。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북한이 먼저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육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모두 나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강행 의사를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친박계가 김무성 문재인 합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총에서 김 대표가 강력히 추진하는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추인했지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기존의 당론과 큰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은 재작년 국감에서 스스로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했는데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부채가 없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올해 국감에서는 말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